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걱정이다. 보통 이제 금리하고 주가랑 약간 역의 관계 있죠. 상관관계가 음의 관계에 있는데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굿뉴스 이즈 굿뉴스입니다. 즉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좀 낮게 유지된다는 그 좋은 소식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낮게 계속 유지된다.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도 주가는 오른다. 아,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4%로 이렇게 오른 게 결코 이제 나쁜 것만은 아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면은 이 주가에 어느 정도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없는 한 뭐 경제 성장이 이렇게 유지된다고 이렇게 하시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, 좋다.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림이고요. 이 지난 파란 이 음영이 지난 그 S&P 500과 지금 보시다시피 10년물 금리 간의 그 관계거든요. 상관관계죠. 이게 이 상관관계가 약 마이너스 뭐 이렇게 움직이죠. 반대로. 그랬는데 지금 이 CPI 그 하늘색 여기 1년간 전년 대비 그 CPI 목표치 2%를 뺀 값, 그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역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건데 이게 앞서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이 낮게 그리고 목표치보다 이제 낮게 유지만 된다면은 이게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면서 주식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4% 올랐다고 해서 걱정할 거는 아니다.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은 만약 그 오늘 중국이 뭐 추가 부양책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바람에 이제 어, 홍콩은 빠지고 중국 그 본토는 그좀 소폭 이제 밀렸죠. 소폭이 아니라 한 반이 밀렸죠. 근데 일본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의 현재 그 실질 임금이 하락했답니다. 3개월 만에. 이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은 결국 그 어떻게든 부양을 시켜야 돼. 이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소위 말해 살려놓은 경제를 다시 이제 어,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두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또 주저앉으니까 그래서 그 일본 경제부 장관이 정부가 실질 임금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거다. 그러면 이 환경 조성이라는 거는 임금을 올려준다든지 명목 뭐 금리 올려줘야 되죠. 아니면은 물가를 이제 컨트롤해서 어느 정도 잡으면 실질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버리면 실질 임금이 떨어지니까.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금리 인상까지 하겠다.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되면 원래 금리 인상 안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안정되고 좀 좋았는데 필요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요게 좀 마음에 걸리죠. 그래서 이게 만약 그 된다면 금리 인상을 또 한다면은 12월 그러니까 여기 일본의 총선이 끝난 이후에 12월 금리 결정회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때 이제 또 어떤 변화가 또 만약 진짜 금리 인상하면은 또 한번 또 요동을 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, 이건 이제 금융 섹터인데 지금 10월 들어서 보시면은 다른 거 다 빼고 요것 때문에 좀 뭐 이 기사를 선택한 건데 10월 들어서 에너지만 올라오고요. 나머지 11개 섹터는 다 마이너스예요. 음, 네, 예, 성과가.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요게 보라색이 금융인데 금융이 그나마 뭐 소폭 빠졌고요. 부동산이 가장 많이 이제 10월 들어서 많이 빠졌죠.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에, 금융주가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 단에 머물러 있는데 어, 실적 발표가 가장 뭐 먼저 하지 않습니까? 대형 금융주가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 그래 이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익 모멘텀
텀 측면에서 흥분할 게 없대요.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, 금융주는. 그러면서 이제 다만 비은행 비중이 높은 쪽 있죠.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나 자본시장이나 뭐 보험이나 소비자 금융 뭐 이런 쪽. 그러니까 그 비중이 좀 높은 쪽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전통 은행 비중이 높은 쪽은 조금 뭐 별로일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봤을 때 은행주를 본다면은 어, 자본 M&A 특히 이제 금융 환경에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M&A하고 그 자본시장 거래 흐름이 이제 개선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좀 강한 쪽, 뭐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상업용 쪽은 별로이지 않냐,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서도 그랬지만 지금 4%대로 올라오고 지금 50bp 컷이 내려갔어요. 급격하게. 그래서 이 금리가 4%를 상회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미국 경제가 이렇게 4% 올라온다는 거는 어, 미국 경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노랜딩이라는 거예요. 아, 노랜딩. 예, 예. 노랜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4%까지 올라온 거다.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금리를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이제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비컷 이후에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봐서는 뭐 어, 경제가 뭐 조금이라도 소프트 랜딩도 아닌 노 랜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경제가 그만큼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뭐 최근에 보시면은 어, 이 금리 뭐 일단 뭐 리세션이 이제 안 오고 그러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중동 리스크도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약간 뭐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이제 좀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또 주춤하는 것도 앞서 이야기했던 빅테크를 제외한 종목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거는 이제 그래서 2030년까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지금 보시다시피 작게는 3배, 많게는 5.4배 늘어날 수 있다. 이게 이제 맥켄지의 의견인데 어쨌든 못해도 한 19%뭐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보다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원자력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SMR입니다. 근데 이건 제가 말하는 기업의 SMR이 아니고 그냥 소형 모듈형 원자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게 최근 뭐 계속 많은 뭐 연구 자료든 기사든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보시면은 이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 요게 에, 최근에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가 뭐 SMR 자체가 이제 에,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요 같이 이제 붙는 건데 이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가 나와요. 여기 이제 그 뜻은 뭐 멀티 테넌트 데이터 센터 아니면은 콜로라고도 불립니다.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게 무슨 뜻이냐? 이 기업이 컴퓨팅 하드웨어와 서버를 그러니까 외부에 호스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. 그래서 이게 그냥 가장 큰 전력을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있는 거 말고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은 이 컬로케이션 데이터 센터에다가 SMR을 합쳐서 통합시키면은 소위 말하는 에너지 소비하고 이 지속 가능성 여기에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뭐 SMR은 당연히 기존 원자로 대비 이렇게 설치 공간이 되게 작죠. 그다음에
에너지 출력을 이제 확장 또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, 그다음에 뭐 그 데이터 센터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이게 깨끗한지는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이제 될 수 있고, 이런 그 유연성 때문에 이쪽을 좀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확장성, 그 SMR의 확장성에서 모듈형이니까 당연히 그 다양한 위치에 신속하게 모듈 형태니까 그냥 블럭처럼 꽂기 이렇게 하면 되죠.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붙이면 됩니다. 그래서 이 PWR20이라는 것이 20메가와트 전력 공급인데 이거 여러 개를 그냥 구축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높은 그 변화하는 수요, 그러니까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듈을 늘려서 붙이면 됩니다. 그래서 그 확장성 면에 있어서 그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에 특히 이제 유용하고, 또 하나 이제 뭐 규제 준수나 지속 가능성 면에서 탄소 배출 기준에 이제 또 맞출 수도 있고, 또 하나는 이 신뢰성과 복원력, 소위 말해 그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비용 효율성 면에서 이제 장거리 송전이 필요 없는 거죠. 이런 면을 좀 보시면은 SMR의 장점을 이렇게 뭐 볼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SMR은 소위 말하는 그 분산형 에너지 자원입니다. DER이라고 하는 디스트리뷰트 에너지 리소시스인데, 이게 얘가 그냥 그 전력망 그 송전선에 이제 원래 원전이든 뭐든 지으면은 송전에 이제 전력망 연결해야 되잖아요, 직접.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배전 부분에 바로 그냥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하나의 또 이점이고, 그다음에 이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으로서 탄소가 적은 전기, 그다음에 열, 요거 두 개 모두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결국 그 에너지 혁신, 뭐 어, 그리고 기술 인프라의 교차점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,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그렇다고 그 SMR 티커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소형 모듈 원자료와 관련된 기업이 많고,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, 지금 상장된 건 그거밖에 없긴 하지만 뭐 유틸리티 업체들은 어느 정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,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